연습을 하실 때 클리어는 어깨 라인 뒤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느낌. 자, 드랍이나 긴 스매싱은 중간에서 소리가 난다는 느낌. 스매싱은 앞에서 소리가 난다는 느낌. 여기 한 100번, 여기 100번. 이 느낌을 알게 돼요. 이 팔을 뻗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처음에 연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안 되고요.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민턴 닥터 이사부입니다. 지금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웃고 있지만 웃기 어려운 시국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2.5단계로 올라가면서 체육관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많은 동호인들께서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영상은 집에서 할 수 있는 훈련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 했으면 좋겠냐면은, 일단 집에서 푸덕을 하거나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립 전환이나 손목 운용이나 상체의 움직임, 오버헤드 스트로크, 그 다음에 백핸드, 손목을 쓰는 거, 수비할 때, 언더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습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댁에 가시면 보통 이렇게 이 정도 높이의 소파는 다 있으시잖아요. 자, 소파에 앉겠습니다.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시거나 할 때, 물론 주변에 아이들이나 가족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켓은 이렇게 드시고, 우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먼저 라켓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손등을 위에다 놓고 이렇게 그립을 잡으세요. 잡은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봅니다. 움직일 때 손바닥이 옆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손등이 위에 있어서 이렇게 손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느낌으로 먼저 움직여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손목을 풀어주고요.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립을 전환해 보는데, 이렇게 라켓을 중앙에 두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요. 보면, 자, 이렇게 들고 포핸드 그립을 잡을 때는 손바닥을 이렇게 앞으로, 다시 백핸드 그립을 할 때는 여기 주먹을 앞으로. 그래서 포핸드 손바닥, 백핸드 주먹, 다시 준비하면은 손등이 위에 포핸드 백핸드.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TV 보시면서, 책 보시면서,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라켓 헤드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얼굴 옆을 지나가지 않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100회 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백핸드 스트로크에 대한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핸드 그립은 엄지를 이렇게 뿌리까지 받친 다음에, 소파에 앉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옆에서 보시면 이 라켓 헤드가 몸을 지나가지 않게,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팔이 접혔잖아요. 이 팔꿈치가 접히는 순간에 스윙의 방향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팔꿈치를 접으면 팔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니까 라켓의 면이 정면을 향하지 않죠. 여기를 접을 수는 없어요. 약간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럼 팔꿈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뒤로 나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가 뒤로 나갔다가 온다는 느낌으로. 그래야 면이 유지되면서 연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켓 헤드가 몸을 지나가지 않게끔, 그럼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라켓의 면이 정면을 향하게 연습하는 거예요. 자, 포핸드도 마찬가지. 포핸드도 손바닥을 완전히 앞을 보이는 포핸드, 완전 포핸드 그립을 잡고 여기서 하실 때 똑같이 라켓 헤드가 얼굴 옆을 지나가지 않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여기서 시선이 라켓 헤드의 뒷면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하실 때 이 팔꿈치가 접었을 때 내려가고 펴질 때 올라오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라켓의 면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한 100번, 여기 100번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이 느낌을 알게 돼요. 이 팔을 뻗는 느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거실 그 샹들리에에다가 셔틀콕을 하나 다세요. 셔틀콕을 달았다가 형광등이 깨질 뻔해서 와이프한테 혼난 적이 있지만, 아마 지금은 이것 때문에 혼나는 사모님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셔틀콕 하나 다신 다음에 탕 쳐보면
셔틀콕이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다시 한번 탕. 근데 너무 강하게 치면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통 요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셔틀콕이 실제로 맞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다만 너무 강하게 때리면 분명히 큰일 납니다. 뭐라도 한번 쳐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버헤드 스트로크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하이 클리어. 라켓 이렇게 45도 정도 틀어진 상태로 이렇게 쥐세요. 그러면 약간 경례하는 느낌으로 라켓이 서 있을 거잖아요. 그럼 상체는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 소파 위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 안쪽 근육을 이렇게 앞을 보이게끔 만들면 라켓 면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는 게 느껴지죠. 이 상태에서 푸트가 그대로 결대로 뒤로 갔다가 결대로 앞으로 온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이걸 굳이 이렇게 만드셔서 손목 꺾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상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힘든 동작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스포츠잖아요. 가장 사람이 잘할 수 있게끔, 사람의 구조에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든 동작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빨리 할 수 없어요. 아프잖아요. 다치고. 빨리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스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옆에서 보여드리면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스윙. 되셨죠? 자, 이 정도 속도가 날 정도로, 소리가 날 정도로 연습을 하시고요. 이 연습을 할 때 하나 팁을 드리면, 잘 보세요. 이것과 이거,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스윙의 방향, 힘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드랍에 쓸 수 있어요. 이런 스윙, 드랍이나 스매싱도 길게 보내는 스매싱은 이렇게 스윙하고요. 자, 우리가 스매싱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보이시죠? 스윙을 어디로 하는지 방향, 클리어를 치려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라켓은 항상 이렇게 180도 정도로 움직이고 라켓의 움직임이 클리어는 이 방향으로 힘을 쓰시고 드랍이나 긴 스매싱은 이 방향으로, 그다음에 스매싱은 이 방향으로 힘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클리어는 약간 어깨 라인 뒤쪽에서 소리가 난다는 느낌. 자, 드랍이나 긴 스매싱은 중간에서 소리가 난다는 느낌. 스매싱은 앞에서 소리가 난다는 느낌.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하나의 스윙으로 만들면 오버헤드 스트로크에서 팔을 테이크백 하고, 자, 클리어는 드랍은 스매싱은 이런 식의 느낌으로 연습을 할 수 있죠. 집에서 하시면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체육관에서 제가 연습을 해봤더니 소리 듣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처럼 체육관에 아무도 없을 때는 가능한데 체육관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자신의 소리 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스윙의 스피드가 가장 빠른 곳에 소리가 나고 거기에 타점이 연결돼야 임팩트 순간의 파워가 집중됩니다. 자, 그럼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백핸드 그립도 지문을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물론 좁은 데를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엘리트들은 여기를 잡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를 잡았더니 자꾸 이게 비껴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잡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팔꿈치 든 상태로 이렇게 어깨 높이하고 팔꿈치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내릴 때 팔꿈치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다칩니다. 얘는 고정시키고요. 이 라켓 헤드의 끝에 물이 묻어 있는데 물을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 고정되고 이런 식으로 팔을 이렇게 펴주는 느낌에서 이렇게 던지는 느낌으로. 이 스윙은 앞에서 보여드리면 샤프트가 선 상태로도 되고 옆으로도 돼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인데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실 때 하나 눈치채셨다면 팔꿈치 높이를 잘 봐주세요. 제 팔꿈치 높이. 포핸드와 백핸드를 칠 때 팔꿈치 높이가 동일하죠. 근데 타점을 높이려는 생각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팔꿈치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팔꿈치는 아무리 올라가도 귀 높이를 넘어서면 안 돼요. 팔꿈치가 귀 높이를 넘어서는 순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꿈치는 귀하고 동일하거나 귀보다 아래였으면 가장 좋은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오버헤드 스트로크의 가장 기본인 거고 백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 충분히 이 정도 연습만 하셔도 사실은 체육관에 나타나셨을 때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해보시면 하체를 고정시켜 놓은 자리, 소파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체를 고정해 놨죠. 이 상태에서 상체의 꼬임만 한번 가져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소파 뒤에도 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소파 뒤에 공간이 없는 곳이면 의자 같은 걸 갖다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어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훌륭한 연습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앉아서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바닥에 앉았어요. 소파가 없거나 거실에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예, 도저히 거기에서 라켓을 들고 휘두르는 것까지는 너무 오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세요. 자,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닥에 앉았어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바닥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연습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윙을 이런 식으로 바닥으로 팔로우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클리어를 하거나 스매싱을 할 때 우리가 힘을 앞쪽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위쪽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켓이 사실 내려올 이유가 없죠. 이렇게 치실 일이 없는데 서서 하시기만 하면 스윙을 자꾸 겨드랑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드랑이 넣는 스윙을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내가 충분히 스윙을 하실 수 있죠. 스윙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 상관없지만 밑쪽으로 힘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 네트의 높이가 1m 55입니다. 1m 55를 넘기는 스포츠에서 바닥으로 라켓을 써야 될 것은 많이 없어요. 네트 앞에서 또는 중간 정도에서 점프를 해서 때리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앞쪽으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백핸드 스트로크에서 이 손목을 깨끗하게, 백핸드가 이렇게 반듯하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처음엔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방바닥에 손과 라켓을 댑니다. 이렇게 손등은 위에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이렇게 처음에 연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안 되고요.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이 손목에서 어느 부위를 돌려서 어느 부위에 힘을 줘서 움직여야 라켓이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이게 되고 나면은 한 2cm에서 한 5cm 사이를 떨어뜨린 다음에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일하게 움직이면서 라켓 바닥에 안 닿아요. 그러면 떠서 해보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바닥에다가 먼저 이 연습을 하세요. 하실 때 조금 띄웠을 때 이렇게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다시 라켓 면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깨끗한 백스윙을 만들 수 있고, 백스윙이 깨끗하게 떨어지면 백클리어를 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틀어지거나 깎이거나 해서 정타로 안 맞기 때문에 셔틀콕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꼭 염두에 두시고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 배드민턴 연습 게을리하지 마시고 연습하셔서 또 다시 체육관이 열리는 날에 또 멋진 배드민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